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임선재입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투자 포인트 들고 왔고요. 자, 금일 이 시장 보시면은요, 거래량이 확실히 많이 죽었죠. 자, 이게 왜 중요하냐? 오늘이 이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이잖아요. 보통 이런 날이면은요, 마지막이 동시 호가에서 거래량이 확 터지기 마련인데, 자, 근데 오늘 보니까 어땠습니까? 이 동시호가 때 한 번에 약 40만 주 정도 들어왔죠. 근데 이게요, 솔직히 말씀드리면은요, 생각보다 그리 많은 수준은 아닙니다. 원래 이 동시 만기인 날에는요, 이보다 훨씬 크게 들어오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오늘은 생각보다 이 거래가 별로 안 들어오네? 이 느낌이었어요. 자, 그럼 여기서 이 시장 심리를 한번 살펴보자고요. 자, 지금 여러분들 이 매매 동향 살펴보시면은요, 자,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슬슬 지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아무래도 이 주가가 뭐 빠르게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뭐 빠지는 것도 아니고 옆으로 질질질질질 끌고 있잖아요. 자, 지금 이 구간이 벌써 거의 뭐 몇 달입니까? 뭐 한두 달 정도 돼가는 것 같아요. 처음에는 이 조정 끝나면 간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뭔가 갈 것 같다가 또 쉬고 갈 것 같다가 또 쉬고 막 옆으로 기니까 이제 이 개인 투자자분들이 어떻게 생각하냐? 아, 여기서 뭐 그냥 시간 버릴 바에는 그냥 다른 종목 가서 수익 내는 게 낫겠다. 이런 물량들이 서서히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근데 저는요, 오히려 여기서 정반대로 생각하거든요. 자, 지금 같은 이 시장에서 이거 팔고 뭐 저거 갔다 다른 종목 갔다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시면은요, 솔직히 말씀드리면은요, 지금 시장은요, 이 개인분들이 수익 내기가 굉장히 까다로운 시장입니다. 지금 이 시장 자체가요, 변동성 장애 구간이잖아요. 움직임이 시원하게 안 나와요.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려요. 지금은요, 그냥 좀 안전하게 움직이시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그 기준으로 봤을 때 저는요, 우리의 이 두산 에너빌리티가 제일 안정적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자, 우리 여러분들 딱 1초만 투자해 주셔가지고요. 영상 하단에 뭐 보이시나요? 나봉 모양 보이시죠? 좋아요 버튼입니다. 이 좋아요 한 번씩 꾹꾹 눌러주시면 제가 늘 영상 촬영하는데 큰 힘이 되고 많은 도움이 되니까 한 번씩만 꼭 좀 부탁드려 보겠고요. 자, 그리고 우리 댓글로는요, 두산 에너빌리티 이제 시원하게 정고점 돌파 가자 라는 의미로 뭐라고요? 신고가 가자, 신고가라고 자, 이렇게 세 글자 응원의 메시지 남겨주시면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요 댓글을 지속적으로 좀 말씀드리는 게 그냥 형식적인 멘트 아니죠. 요 유튜브 알고리즘 특성상요, 이 세 가지가 동시에 많이 눌린 영상이 다른 우리 두산 에너빌리티 주주님들께도 요 추천 영상으로도 훨씬 더 잘 뜨거든요. 자, 그래서 댓글에 화이팅이라고 저 이렇게 응원의 메시지 남겨주시는 것만으로도 이 영상이 더 많은 분들께 노출이 되고요. 또 그만큼 이 좋은 요 정보, 자, 요게 또 널리 퍼져나갈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한 번씩만 꼭 좀 부탁드려 볼게요. 자, 일단 여러분들 지금 이 시총 상위 종목들을 좀 보시면은요, 고점 대비해가지고 거의 한 15%에서 한 20%씩은 빠져 있거든요. 자, 그거에 반해서 지금 우리 두산 에너빌리티는요, 고점 대비해가지고 끼케야 한 6% 정도 하락이에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시장 대비해가지고요, 훨씬 더 강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뭐 있습니까? 자, 외국인 수급이 제일 좋아요.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오늘 목요일이잖아요. 자, 지금 이 구간 보시면은요, 이평선들이 모두 이 정배열이 거의 완성입니다. 11선은요, 이제 내일쯤 되면은 좀 더 올라올 텐데, 지금 이 패턴을 보면은요, 양봉으로 계속해서 이 매물대를 받아주고 있죠. 자, 매물 받고서 밀렸는데, 밑에 구간에서 어떻게 됐습니까? 요 아래 꼬리가 또 만들어졌죠. 밑에서 뭐예요? 매수가 들어왔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다시 한번 이 주가를 한번 더 올렸어요. 자, 근데 여기서 포인트가 뭡니까, 여러분들? 자, 요 매수가 들어왔는데 상대적으로 지금 거래량이 안 터졌다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좀 중요한 시그널인데, 지금 이 세력 입장에서 보면은요, 이 위에 매물이 얼마나 있지 하고 한번 툭툭 쳐봤는데 생각보다 지금 매물이 많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거래를 죽이면서 요 가격 흐름을 유지하는 흐름이 나와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오늘 보세요. 선물 옵션이 동시 만기인데도요, 자, 거래가 죽었습니다. 자, 마지막에 이 거래가 들어왔는데 도 전체적으로 보면은요, 거래량이 굉장히 좀 작아요. 자, 이 말이 뭐냐? 지금 구간에서는 이 물량이 이미 많이 어느 정도 좀 정리가 됐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봐요. 지금 이
차트 모양은요. 매물 확인됐고요. 한번 좀 눌려봤고요. 그리고 다시 들어 올렸습니다. 근데 거래가 안 나왔죠. 그러면 세력 입장에서 판단해요. 이제 여기 뚫어도 매도 물량 많이 안 나오겠다.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주가를 강하게 밀어 올릴 수 있는 자리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려보자면요. 자, 지금 구간은요. 버티기 좀 힘든 자리처럼 보이지만 오히려 저는요. 기다리셔야 되는 자리다. 자, 그리고 지금 이 차트 구조상 전혀 나쁜 자리가 아니에요. 이 부분을 좀 분명하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그래서 지금 자리 저는 굉장히 괜찮은 자리라고 봐요. 자, 오늘 시장 전체적으로 보면 지수가 전반적으로 좀 조정을 받았죠. 자, 근데 그 와중에도요, 우리 이 두산 에너빌리티는요, 이 자리 자체를 굉장히 좀 좋게 오히려 만들어놨어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금일 이 외국인들 매매 보셨죠? 자, 오늘 이 시장에서 외국인들이요, 거의 한 4조 원 가까운 매도 물량을 쏟아냈거든요. 시장 전체로 보면 거의 폭탄 수준의 매도였어요. 근데 여기서 보면 그렇게 이 시장에서 매도를 뿌려대는 상황에서도요, 두산 에너빌리티는 자, 오히려 이 외국인들의 매수가 들어와줬단 말이에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시장 전체는 지금 팔고 있는데 요 특정 종목은 지금 사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요, 보통 주도주에서 나오는 흐름입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게 뭐예요? 지금 구간은 뭐다? 굉장히 강한 구간이다. 이거 제가 다시 한번 좀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는요, 이제 이 다음 주 안에 슈팅이 한번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왜? 자, 현실적으로 물론 말씀드리면 갑자기 두산 에너빌리티가 뭐 20%, 30%뭐 이렇게 급등한다? 물론 엄청난 호재가 터지지 않는 이상 그 정도 급등은 쉽지 않죠. 하지만 돌파 시도는 충분히 가능하다. 예를 들어서 내일 뭐 10% 정도 상승이 나온다. 이렇게 가정해 보죠. 그러면 가격이 어디입니까? 11만 5천 원 요 근처입니다. 그러면 이게 어떤 의미냐면요. 이제 이 신고가 돌파 시도 구간이라는 겁니다. 만약 여기서 여러분들 11만 5천 원을 돌파해서 신고가를 만들어 놓는다. 자, 그때부터는요. 이제 전략이 완전히 바뀝니다. 그때는 뭐다? 이제 버티는 구간이에요. 괜히 흔들릴 필요 없습니다. 버티다가 다시 한번 이 강력한 장대 양봉이 나오는 그 타이밍, 그때부터 자, 이제 뭘 한다? 자, 이 분할 매도 전략을 가져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타이밍에 대한 부분도 제가 계속해서 좀 말씀을 드릴 거니까요. 우리 여러분들은 뭐라고요? 구독과 좋아요 버튼, 자, 그리고 댓글까지 한 번씩 자, 이 파이팅이라고 남겨주시면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구간이 지금 왜 중요하냐? 지금 구간에서는요, 상승 탄력은요, 이미 준비가 돼 있어요. 지금 한 번만 이제 요 매물대를 돌파만 해주면은요, 우리의 이 두산 에너빌리티가 다시 이 주도주 역할을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왜냐? 작년에 한 번 있었죠. 두산이 이 주도주로 미친 듯이 올라갔던 그 구간이 있었잖아요, 여러분들. 자, 이때 기억나시나요? 정말 쉬지도 않고 올라갔어요. 정말 말 그대로 숨도 안 쉬고 올라갔단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상승이었냐면요, 이렇게 시총 큰 종목이요, 25,000원대부터 시작해서 순식간에 몇 배, 3배가 올라갔어요. 자, 이때 요 분위기, 시장 분위기 진짜 장난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요, 자, 이러한 비슷한 흐름이 나올 가능성을 보고 있어요. 지금 하루하루 보면은 자, 이런 식으로 양봉이 굉장히 작은 양봉, 단봉들이 조금씩 하면서 차분하게 올라가는 요 느낌이 나와줬잖아요, 여기에서는. 자, 그런데 이번 상승은요, 요런 것보다는 자, 오히려 이 대량 거래량을 터뜨리면서 강하게 연속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요 앞전처럼 짜글짜글하게 올라가는 요런 상승이 아니라, 자, 우리가 좋아하는 그런 장대 양봉, 불기둥, 자, 이렇게 연속적으로 상승 파동이 나오면서 이 주가가 강하게 올라갈 가능성 충분히 있다 보고 있어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시장에서 또 하나 봐야 되는 게 뭡니까? 전쟁 이슈죠. 자, 전쟁이 끝난 건 아니에요. 지금도 계속 전쟁 중입니다. 근데 시장이 지금 이미 어떻게 됐습니까? 자, 전쟁이 터지기 이전 수준까지는 어느 정도 좀 회복이 됐어요. 지금 이 두산 에너빌리티의 요 가격이 대략 이 10만 원 부근이잖아요. 이 가격이면은요, 사실상 이란 전쟁 터지기 이전 가격대로 거의 다 올라온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봐야 되는 건 뭐냐? 전쟁 때문에 한번 이 깊은 이 골을 파기는 했어요. 근데 시장이요, 이거를 그대로 다시 메워버렸어요. 이게 과연 의미하는 게 뭐냐? 지금 시장은요, 이미 이 전쟁 공포에 둔감해졌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전쟁이 터지면은요, 자, 유가가 폭등하고요, 시장은 폭락하고요, 이런 반응들이 나오죠. 근데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느냐? 요 공포는 점점 희미해집니다. 그래서 앞으로 오히려 반대로 갑시다. 전쟁 때문에 에너지 안보와 이 전력 인프라, 그리고 AI 인프라, 이런 섹터들이요, 더 부각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자, 그리고
이번에 나온 뉴스를 한번 보자고요. 자, 프랑크 대통령이 마크롱이요. 뭐라고 했습니까? 자, 원자력이 곧 에너지 주권이다. 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게 왜 나왔습니까?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유럽이 한번 충격을 받았죠. 자, 그리고 이번에 이란 전쟁까지 터지면서 유럽이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이 에너지 외부 의존하면 안 되겠다. 자, 그래서 지금 유럽이요. 다시 이 원전 자립 전략을 굉장히 강하게 밀고 있어요. 자, 여러분들. 지금 유럽연합에서 요 SMR 개발 가속화 계획 요거를 발표한 거예요. 그리고 이 혁신 원자력 기술 투자요. 얼마를 투자한다? 2억 유로 규모의 자금을 마련하겠다고 했습니다. 자, 이게 의미하는 건 곧 뭐예요? 지금이라도 빨리 원전에 투자해야 된다. 이런 공감대가 전 세계적으로 다시 형성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이거 단순히 우리 이 두산 에너빌리티 문제 아니에요. 지금은요. 요 전쟁과 에너지 안보와 그리고 AI 전력 수요 이 세 가지가 같이 엮이면서 이 원전 산업 자체가 다시 부각되는 사이클입니다. 그래서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는요. 지금 단순히 차트만 보고 지루해. 여기서 끝인가? 이렇게 볼 게 아니라요. 오히려 지금은요, 이 글로벌 에너지 흐름이 바뀌는 그 구간 속에 속해 있는 아주 중요한 종목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고요. 자,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흐름이 터져졌죠. 자, 뭡니까? 우리나라 상황도 봐야겠죠. 자, 이번 이 전쟁 이후에 국내에서도 이 원전 재가동 속도가 굉장히 빨라졌어요. 지금 요 일정 보시면은요, 이번 이 3월 중에는요, 이제 신월성 1호기와 고리 2호기 재가동 들어갑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5월에는요, 요 한빛 6호기와 월성 2호기, 월성 3호기, 한울 3호기. 자, 이렇게 총 몇 기? 자, 6기의 원전 재가동이 일정이 앞당겨졌어요.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뭐냐? 지금 정부가요. 이 원전 가동을 굉장히 좀 빠르게 확대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러겠어요? 결국 지금 전 세계가 깨달은 거죠. 원자력은요. 자, 이제 이 선택이 아니라 이 생존에 필요한 전략 자산이다. 에너지 안보 때문에 각 국가들이 전부 다시 원전으로 돌아가고 있어요. 그럼 당연히 두산 에너빌리티의 기업 가치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원전 산업이 확대될수록 두산은요. 원전 주기기, 가스터빈, 발전 인프라 이 핵심 장비를 만드는 기업이기 때문에 기업 가치 상승은 구조적으로 따라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금 전쟁 끝나지 않았죠.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하지만 시장은 이미 어떻게 하느냐? 주가 다시 회복을 해줬잖아요. 그리고 전쟁이 완전히 끝나기 전까지는요. 변동성 분명히 계속 나올 거예요. 이거는 인정해야 돼요. 근데 제가 계속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요. 자, 이 변동성을 공포로 보지 말고 기회로 보자 이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뭐 저점 정확히 맞추고 고점 정확히 맞추고 뭐 사고 팔고 이렇게 할 필요 없어요. 그냥 어떻게 하면 되냐? 비중 관리만 잘하시면 돼요. 주가가 과하게 빠질 때는요. 비중을 조금 늘리고요. 오버슈팅이 나오면은 비중 조금 줄이고 이 정도만 해도 됩니다. 왜냐? 결국에는요. 이 시간을 두고 보면은요. 이 종목은 이전이 고점 돌파하고 추가 상승 가능성이 저는 굉장히 높다고 보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자, 그리고 이 전쟁 이슈와는 별개로 지금 굉장히 또 중요한 흐름이 나아졌거든요. 자, 그리고요. 올해 한번 제가 크게 수익 낼 수 있는 강력한 폭등이 가능한 추천주 하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결국은요. 이 AI 팩토리예요. 생산성을 높여야 되는 시대입니다. 삼성만 봐도 공장을 정말 많이 가지고 있죠. 여기에 노란 봉투법 이슈도 있고 미국은요. 인건비가 워낙에 높습니다. 그래서 결국 어디로 가느냐? AI 팩토리 자동화 쪽으로 투자가 집중될 수밖에 없어요. 제가 소개해드리려는 이 기업은요. AI 팩토리 관련 소프트웨어 개발을 이미 완료한 상태고 현재 글로벌 이 AI 기업과 소프트웨어 공동 프로젝트를 실제로 진행 중입니다. 그리고 뭐니 해도 제일 중요한 게 있죠. 이 회사는요. 엔비디아 출신 실리콘밸리 최고 수준의 개발자가 주축이 돼서 창업한 기업입니다. 또 최근 3년 연속 흑자, 실적도요. 이미 안정적으로 만들어놨고요. 재료가 노출됐을 때는요. 이미 늦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이 메이저 수급, 대형 사모 펀드들의 선매집은 이미 끝난 상태거든요. 지금은요. 딱 하나예요. 이 재료 노출 시기만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이 재료가 공개되는 순간 이 종목 단기간에 강력한 급등, 폭등 랠리가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글로벌 AI 혁명 속에서 빅테크 기업들 보시면 답이 나오죠. 삼성도요. 마찬가지예요. 혁신을 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가 지금 뭐로 가고 있냐? 바로 이 AI 팩토리예요. 데이터 센터 그리고 차세대 AI 시대를 이 AI 팩토리를 통해서 혁신하려는 거예요. 삼성전자도 예외는 아닙니다. 이 엔비디아와 함께 업계 최고 수준의 AI 팩토리 구축에 합의를 했어요. 자, 이거는 계획이 아니라 이미 합의가
끝난 사안입니다. 자, 그래서 삼성을 보시면은요, 매출 규모만 무려 300조입니다. 올해 예상 영업이익도 반도체까지 합치면 150조 수준이에요.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 중에서도 이 삼성은요, 급이 다른 회사입니다. 전 세계에 공장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있죠. 이 정도 규모의 기업이 생산성 혁명을 안 하면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삼성이 뭘 하느냐? 이 AI 로봇을 투입해서 생산 혁명을 내겠다는 거예요. 특히 이 미국에 있는 현재 이 두 개의 팹에만 수십조 원을 투자하고 있어요. 왜냐? 미국 같은 경우는 인건비가 너무 비싸요. 사람만으로는 답이 안 나오니까 결국에는 이 AI 로봇 자동화로 갈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자, 이렇게 되면 삼성전자가 전략적 지분 투자를 어떻게 해왔는지 보셔야 됩니다. 이미 원익 IPS 지분 가지고 있고요. 원익홀딩스도 지분 투자했습니다. 특히 원익홀딩스 보세요. 주가가 1400% 상승이 나왔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마찬가지죠. 전략적인 투자 이후에 아예 계열사로 편입을 시켰죠. 자, 작년 기준으로만 보면 300% 상승이지만 흐름 전체를 보면 거의 템버거급 움직임이 나와줬죠. 자, 그러면 여기서 질문이 이제 하나 남죠. 이번에는 AI 소프트웨어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회사가 과연 어떤 회사냐? 기본 체력이 굉장히 탄탄한 회사입니다. 최근 이 3년 연속 매출과 영업이익이 매년 50% 이상씩 성장했고요. 아무래도 이익이 늘어나다 보니까 이 부채 총계가 눈에 띄게 줄어든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게 중요하죠. 이 대주주 지분이요 70% 이상입니다. 사실상 품절주예요. 이 성장성 대비해서 보면 이 회사, 이 기업 가치는요, 아직도 너무나도 저평가돼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이 종목이요, 왜 중요한 종목이냐면 뭐니 해도 핵심은 이거죠. 엔비디아 출신의 실리콘밸리에서도 세계 최고 수준의 개발자가 주축이 돼서 현재 이 AI 팩토리 소프트웨어 개발을 완료했고요. 그리고 이 삼성과의 연결고리 분명히 있습니다. 말만 나온 게 아니라 이미 협업이 진행 중이에요. 또 대주주 지분 70% 이상인 품절주 구조입니다. 이런 종목은요, 재료가 노출되는 순간 수급이 쏠리면서 강한 폭등 랠리가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은 미리 준비를 하셔야 되는 구간이에요. 제가 굉장히 어렵게 구한 종목이기 때문에 모든 분들께 다 이 종목을 공개하진 못하고요. 제 개인 번호 보이시죠? 010-8309-5578번으로 참여라고 딱 두 글자 보내주신 분들께만 지금 현재 주포가 집중적으로 자금을 밀어넣고 있는 종목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나이가 있으셔도 괜찮고요. 혼자 투자하기 어려우신 분들, 자녀분들 때문에 안정적으로 수익을 만들고 싶으신 분들 모두 다 환영합니다. 자, 이쪽 제 개인 번호니까 뭐 새벽이든 주말이든 늦은 밤이든 아무 시간대나 상관없으니까요. 010-8309-5578번으로 참여라고 딱 두 글자 보내주시면 이번에 정말 크게 급등할 확실한 한 종목 보내드릴 겁니다. 뭐 여러분들이 수익을 내신다 해서 제가 무엇을 요구하거나 그런 건 절대 없고요. 딱 한 가지 바람이 있다면 제가 드린 이 한 종목으로 좋은 수익을 내신 다음에 다시 이곳에 오셔서 구독과 좋아요 이 두 가지만 눌러주시면 됩니다. 저는 그걸로 충분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주포가 본격적으로 주가를 띄우기 시작하면 그때는 매수하고 싶어도 진입이 불가능합니다. 세력이 주가 띄우기 전에 제가 보내드리는 요 딱 한 종목 제대로 받아가셔서 이번에 꼭 큰 수익 내시길 바랍니다. 아시겠죠? AI 인프라 투자 사이클인데 이번에 여러분들 오라클 실적 보셨나요?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어요. 시간에서도 뭐 8, 9% 급등 나왔는데 이게 의미하는 건 결국 뭡니까? 지금 시장에서 AI 인프라 투자 사이클이 여전히 진행 중이다. 이걸 다시 확인시켜 준 거예요. 그리고 다음 주에 또 굉장히 중요한 이벤트 있죠. 엔비디아 이 GTC 개발자 컨퍼런스예요. 여기서 우리 젠스나 행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자, AI 붐은 이제 시작이다. 그리고 이 AI 인프라 구축에 이제 수조 달러가 더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젠스낭이요, 예전에 했던 말 있죠. 이 AI를요, 자, 5단계의 케이크로 비유를 했어요. 자, 그 5단계 케이크에서 가장 요 밑단에 있는 게 뭐냐? 바로 이 에너지입니다. 자, AI 위에 클라우드, 데이터, 모델, 서비스 이런 것들 다 올라가지만 가장
가장 밑바닥은 전력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다음 주 이 GTC에서도 AI 얘기가 많이 나오겠지만 결국에는 이 전력 인프라 에너지 이 부분이 굉장히 좀 강조될 가능성이 높고요. 특히 지금 이 전쟁까지 터졌기 때문에 에너지 중요성은 더 커지겠죠. 자, 그래서 이게 또 하나의 좀 두산 에너빌리티의 재료가 될 수 있겠고, 자, 그리고 또 오늘 중요한 이슈 또 나왔죠. 일론 머스크 이슈입니다. 우리 머스크 형님이요, 가스터빈 발전기 41기를 건설한다 계획이 나왔어요. 자,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최근에 이미 이 미국 가스터빈 주 뉴스가 나와졌죠. 그 다음에 지금 머스크의 41기 계획이 또 나온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두산 에너빌리티가 지금 이 일론 머스크의 XAI 관련 공급 계약을 맺고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자, 머스크가 이 41기를 짓는데 물론 이 두산이 전부 다 가져간다 이건 아니겠죠. 하지만 이 상당 부분을 가져갈 그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여러분들 이 가스터빈 시장은요, 글로벌 기업이 몇 개밖에 없어요. 그리고 지금 완전한 쇼티지 상태입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이 가스터빈을 주문하려면은요, 납기가 한 4년에서 5년 정도 걸려요. 자, 그 정도로 공급이 굉장히 좀 부족한 상황이라는 거죠. 근데 두산 에너빌리티는요, 지금 이 가스터빈 생산도 하고 있고 캐파 여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이 글로벌 기업들보다 이 추가 수주를 가져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그리고 머스크가 예전에 한 말 있죠. 가스터빈을 싹쓸이 계약해서 앞으로 공급받기 어려울 거다, 이런 얘기도 했었어요. 자, 그러면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해봐요. 지금 발표된 이런 이 41기 요 계획도요, 예전에 완전히 이 준비 없이 발표했을 가능성은 상당히 낮다. 이미 어느 정도요, 이 공급 계약 윤곽이 어느 정도 좀 잡혀 있을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그리고 그 안에 우리의 이 두산 에너빌리티가 포함이 돼 있을 가능성 충분히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여러분들 어쨌거나 저쨌거나 지금 상황을 보시면은요, 올해 들어서 이 원전뿐만 아니라 가스터빈 수주까지 실적 모멘텀 굉장히 강하잖아요. 그래서 두산 에너빌리티는요, 이미 이 몇 년치의 일감이 쌓여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 머스크 프로젝트 관련해서 추가 수주 뉴스와 이런 후속 뉴스들이 나올 가능성도 충분히 있어요. 근데 이 부분이 아직 주가에는요, 제대로 반영이 안 됐어요. 자, 그래서 결국 오늘 그래도 2.48%의 10만 원을 유지하면서 마무리가 됐는데, 자, 그래서 저는요, 이런 뉴스는 반드시 좀 체크를 해보셔야 된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이거는 제 개인적으로 굉장히 좀 중요하게 보고 있는 게, 자,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가요, 여러분들 제가 지난번에도 좀 말씀을 드렸죠. 어떤 뉴스였습니까? 우리 기업개요 보시면은요,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 관련해가지고 임원 주유주주 특정 증권 소유 상황 보고서 보시면은, 저 지금 계속해서 우리 정확하게 주가가 떨어졌던 깊은 골짜기가 패였던 그 날짜부터 지금 거의 한 몇 명이, 자, 우리 박지원 회장부터 시작해가지고 총 임원 18명이 집단으로 자사주 매수를 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회사 내부 상황을 가장 잘 아는 사람들이 이렇게 주가가 빠졌을 때 집단 매수를 했다는 거예요. 이거는 결국요, 지금 가격이 싸다, 이렇게 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두산 에너빌리티는요, 지금 임원들까지 대량 매수를 해 놓은 상태예요. 저는 이렇게 봐요. 만약에 전쟁이 없다면은요, 지금 두산의 주가는 자, 이 자리에서 빠진 게 아니라 횡보하거나 오히려 더 추가 상승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때 시장 분위기 굉장히 좋았거든요. 자, 그래서 제가 보는 흐름은 이겁니다. 자, 이 3월 말로 이제 가면 분위기 요 자체가 조금 달라질 가능성이 있어요. 왜냐, 지금 일정상 이제 이 트럼프가요, 방중 요 가능성 이 얘기 나오고 있죠. 그럼 당연히 뭐가 나왔습니까? 지금처럼 계속해서 이런 전쟁 긴장감만 올라가는 흐름보다는요, 어느 정도 이제 이 수습 국면 이야기가 나올 가능성도 있겠죠. 그래서 시장에서는 이 전쟁 완화 분위기, 이런 긍정적인 뉴스들이 마구마구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자리에서는 특별히 뭐 새로운 악재만 없다면 굳이 흔들리실 필요 없다. 가만히 있는 것도요, 나쁜 전략이 아니에요. 왜냐, 전쟁 때문에 주가가 이미 한번 강하게 밀렸어요. 근데 그걸 저는 뭐라고 말씀드렸냐? 자, 오히려 세일 구간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래서 그때 이 전쟁 공포 나올 때 기회라고 보고 대응하셨던 분들 아마 지금 보시면은요, 대부분 수익 구간에 있을 겁니다. 그때 비중 늘리셨던 분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번에 버티신 분들, 그리고 대응 잘하신 분들 수익 많이 가져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더 하나 봐야 될 게 요 대만 이슈인데요. 여러분들 지금 대만에서 무슨 얘기가 나오고 있냐면은요, 자, 요 나라가요, 지금 이 전력 수급이요, 굉장히 좀 부족하다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대만 정책이 지금까지는 뭐였냐면은요, 요 탈원전 정책이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이 중동 전쟁을 보면서 대만 내부에서도 얘기가 나옵니다. 만약에 이 중국이 이 대만에 봉쇄하면 어떻게 되느냐 계산을 해봤더니 대만이
11일 이상을 버티기 어렵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이게 왜 나오냐? 에너지 수입 의존도 때문이에요. 결국에는. 자, 그래서 지금 어떻게 되느냐? 그동안에 이 탈원전을 강하게 주장했던 이 강경파 정치인들까지 지금 다시 이 친원전 정책으로 돌아서는 움직임이 나와주고 있다는 거죠. 요거 굉장히 좀 중요한 흐름이거든요. 지금 대만이 누구랑 협력하고 있냐? 미국 웨스팅하우스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웨스팅하우스가 여러분들 만약에 이 대만 원전 프로젝트 수주를 받게 되면은 이 주기기 공급이 어디냐? 우리의 두산 에너빌리티입니다. 그래서 대만이 원전 정책이 바뀌면은요, 이게 바로 두산 에너빌리티의 바로 요 수주 모멘텀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요, 이 부분도 두산 에너빌리티의 굉장히 좀 중요한 트리거가 될 수 있다 보고 있어요. 그래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려 보자면 오히려 이제 전쟁이 끝나고 시장이 정상적으로 회복하는 그 국면으로 들어갈수록 이 에너지 안보 이슈는 더 강하게 부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리가 한번 경험했죠.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 전쟁 이후 뭐가 부각됐습니까? 방산산업 부각됐잖아요. 여러분들 그 이후에 어떻게 됐는지 아세요? 자, 전쟁인 뉴스가 시장에서 조금 묻히더라도 방산주들 오히려 그 이후로 더 상승했어요. 대표적으로 뭐 현대로템도 있었고 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어땠습니까? 자, 얘네들 보세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요. 지금 주가가 거의 한 4, 5년째 계속해서 상승 흐름이 나와주고 있죠. 그러면서 지금 165만 원까지 나왔다고요. 자, 그리고 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한 번 더 강한 상승 파동도 계속해서 나와줬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은요. 주식 시장은요. 항상 이 미래의 가치를 미리 당겨서 반영합니다. 그리고 때로는요. 과대평가까지도 해요. 특히 지금 상황은요. 뭐 금융 시스템 문제나 뭐 경영 구조 문제 이런 게 아니라 전쟁이라는 이 지정학적인 이벤트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런 구간에서는 더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시장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 두산 에너빌리티 대응 잘하셔서 많은 수익 가져가셨으면 좋겠고요. 근데 나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모르겠다. 타점 한번 받아보고 싶다 하신 분들은요. 영상 상단에 제 개인 번호 오픈해드렸고요. 자, 위쪽 번호로 간단하게 두산이라고 딱 두 글자 남겨주시면 제가 우리 여러분들 요 대응 전략 바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잘 들었다, 이해가 됐다 하신 분들은요. 영상 하단에 요 따봉 모양 아직도 안 눌러주셨나요? 자, 요 좋아요 버튼 한 번씩 꾹꾹 눌러주셔가지고 자, 여러분들이 이거 눌러주셔야 제가 이렇게 브리핑 드리는 내용이 어느 정도 좀 이해가 되셨고 잘 따라오고 계시는구나 자 체크할 수 있는 이 수단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요 좋아요 한 번씩 꾹꾹 눌러주시고요. 오늘 임선생 영상 처음 봤다 하신 분들은 이 채널 구독 버튼까지 그리고 우리 댓글에 뭐라고요? 두산 에너빌리티 정보 좀 시원하게 돌파가자 라는 의미로 파이팅이라고 응원의 메시지 한 번씩 남겨주시면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요. 혼자서 매매하는 데 있어 어려워하시는 분들을 위해 단기간에 1억을 확실하게 만들어줄 초대박 한 종목을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이 종목 정말 어렵게 구한 종목인데요. 지금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요. 결국 AI 슈퍼사이클 그리고 그 안에서 돌아가는 반도체 사이클입니다. 반도체 기술은 계속 진화합니다. 그래서 이제 핵심은 단순히 CPU, GPU가 아니라 CPU와 GPU, HBM 메모리 반도체를 어떻게 연결하느냐, 바로 이 후공정 패키징 기술이 가장 중요한데요. 자, 이 회사는요,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이 HBM 후공정 개발 업체인데 이미 이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협력 업체고요. TSMC 퀄리 테스트까지 통과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규모 계약이 임박한 상태예요. 또 이 후공정 패키징에 필수적인 이 본딩 장비 개발도 이미 완료해 놓고 있는데 이 회사 시가총액이 아직 3천억 원대입니다. 현재 이 외국인과 기관이 야금야금 모아가고 있고 이런 종목의 특징이 뭐냐면 한번 재료가 터지면 아주 크게 갈 수 있는 종목이라는 거고요. 지금 이 반도체 슈퍼사이클 시장 연평균 30%씩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 시장 규모 자체가 어마무시해요. 삼성전자도 보시면 2023년 영업이익이 6조 원 수준에서 부진했죠. 그런데 올해는 100조 원 이상. 글로벌 큰손인 이 노무라 전망에 따르면 130조 원을 넘을 수도 있다고 보고 있죠. 삼성이 그럼 여기서 가만히 있을까요? 절대 아니죠. 특히 작년에 이 HBM 부분에서 뒤처졌던 부분 그리고 TSMC와의 전쟁에서 밀리지 않기 위해 삼성은요 과감한 투자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삼성의 전략은 명확해요. M&A, 전략적 투자, 기술을 사서라도 선취득을 하겠다는 겁니다. 이거는 빅테크도 똑같고 국내 대기업들, 특히 반도체에서는요, 가장 중요한 기업 전략이에요. 자, 그런데요, 이 회사가 그냥 뜬 게 아닙니다. 먼저 AI 칩 공정과 직접 연결된 IP를 보유하고 있고요. 여기에 삼성전자랑 TSMC, 이 두 곳과 협력 관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SK 쪽에서도 실제로 거래가 이어지고 있고요. 실적도 보시면은요, 3년 연속 흑자입니다. 이 말은 단순히 뭐 테마로만 움직이는 회사가 아니라 이미 돈을 벌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졌다는 얘기거든요. 특히 중요한 건 이거예요. 이 회사가 지금 이 후공정 패키지 장비를 이미 개발 완료했다는 점이죠. 지금 반도체 시장의 핵심은요, 메모리 반도체, HBM, GPU, CPU를 얼마나 빠르고 효율적으로 안정적으로 연결하느냐입니다. 결국 성능 경쟁의 끝은요, 공정이 아니라 이 후공정 패키징에서 갈릴 수밖에 없고, 이 기술의 중요성은 앞으로 더 커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조합이 그냥 우연히 만들어진 그림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또 이 시장 규모만 봐도요, 786달러, 우리 돈으로 100조 원이 넘는 시장입니다. 삼성전자가 이 시장에서 뒤처지지 않기 위해 베팅을 안 할 이유가 없겠죠. 자, 그래서 오늘 소개해드릴 이 종목 이미 외국인과 기관, 메이저 수급이 들어와 있고, 이제 남은 건 딱 하나예요. 재료 노출 시기. 한미반도체 기억하시죠? 예전에 불과 1만 원대였던 주가가 이 TC 본더를 SK 하이닉스에 공급하면서 주가가 무려 19만 원까지 폭등했습니다. 이거 단순 장비 공급이었어요. 근데 여기서 만약에 이 전략적인 투자와 그리고 이 전속적인 관계, 자, 이런 그림까지 나오면 상승의 크기는요, 비교 자체가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이 종목 세력들의 선매지 완료했고요. 외인과 기관의 수급이 유입되면서 이제는 재료 노출 타이밍만 대기 중입니다. 이 포트폴리오에 조금만 담아도 정말 크게 수익 낼 수 있는 구조고요. 삼성전자의 전속적인 투자 가능성까지 기대할 수 있는 그야말로 2026년 초대박 가능 종목 받아보시려면 010-8309 5578번으로 참여라고 딱 두 글자 남겨주시면 이번에 주포가 집중적으로 자금을 투입시키고 있는 종목 보내드리겠습니다. 나이가 있으시고 혼자서 하기 어려우시고 자녀분들이 있으신 분들 모두 다 환영합니다. 자, 이쪽 제 개인 번호니까요. 새벽이든 주말이든 늦은 밤이든 아무 시간대나 상관없습니다. 제 개인 번호 010-8309 5578번으로 참여라고 딱 두 글자 남겨주시면 제가 진짜 이번에 크게 급등할 종목 딱 한 종목 보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뭐 수익이 나셨다고 제가 뭘 요구하거나 그러진 않을 거고요. 한 가지 바람이 있다면 제가 보내드린 이 종목으로 크게 수익을 내신 다음에 다시 이곳에 찾아와 주셔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저는 다른 거 바라는 거 없습니다. 자, 여러분들 주포가 주가를 본격적으로 띄우기 시작하면 그때는 매수하고 싶어도 매수 못합니다. 제가 보내드릴 딱 한 종목 제대로 받아보셔서 이번에 큰 수익 내시길 바랍니다. 아시겠죠?